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모더나사도 94.5%의 효력이 있는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파이저사의 백신과는 달리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도 안 된 기간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 현재 1100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자 공화당 주정부에서도 경제활동 제한을 서두르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USC 등 많은 대학이 추수감사절 이전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또 다른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추수감사절에 집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재학생이 14만 명인 뉴욕 주립대학은 캠퍼스를 떠나려는 학생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촉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수 과정은 오늘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는 길에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모인 자동차 안에서 손을 흔들어 줌으로써 선거 불복 트럼프 사수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소송은 계속 무너지면서 소송팀은 펜실베니아주 소송의 주요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과 트윗을 하고는 번복하길 반복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팍스뉴스가 개표 방송을 잘못했다는데 불만을 품은 대통령이 대한 매체인 뉴스맥스 인수 시도 등의 움직임을 하는 것도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9지구 연방 하원으로 영킴 전 주 하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하원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대선 불복의 이슈가 집중되면서 지금 다수당인 상원 의석을 1월에 빼앗길 가능성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빼고는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는 조 바이든 당선에 안도했으며 지금부터는 유럽과 아시아의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 당선자의 짐을 함께 들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쯤이면 지금 이제 11월 16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그리고 우리 아이 학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번에 못 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각 가정마다 결정을 하실 때 그 가정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자녀분들과 이 부모님들과의 추수감사절 때의 만남 이런 것도 이번 주 안에는 정리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야지 할 것 같아서 지금 대학교에서의 분위기 또 이 백신은 어떻게 됐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136만 9037명이고 거의 25만 명이 숨졌습니다. 24만 6210명이 숨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주일도 아니고 지난 엿새 동안 새로운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하루에 숨지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건주의 경우는 주지사가 원래 처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대책을 세웠지만 3주일 동안 학교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하이스쿨과 대학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영업을 또 금지하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모임도 제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커네디컷, 미네소타, 뉴저지 전부 밤 10시가 되면은 통행 금지입니다. 장사도 못하고 사람도 못 다니죠. 메릴랜드주도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그 허용했었던 인원보다 50% 정도로 했고, 서부로 오면은 이제 조금 서쪽으로 와서 뉴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아주
특별한 그 서비스가 아니면 말하자면 필수 업종, 마켓 가고 이런 것이 아니면은 넌 그 필수 업종의 경우는 사람 대 사람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레곤주로 오면은 오레곤주도 실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그럼 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워싱턴 주지사도 또다시 아주 그 강한 그 어떤 그 락다운이죠. 일종의 제이 인스키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반기까지도. 왜냐하면 처음에 환자가 그곳에서 나오기도 했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첫 번째 환자는 캘리포니아주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처를 참 잘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역시 똑같이 식당이라든가 소매업소에서의 그 장사 활동 같은 것을 손님 숫자도 제한하고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민주당 주지사인데 공화당 주지사들도 지난주부터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노스다코타의 그 덕버검 그 주지사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는 지금 노스다코타가 새로 합류를 해서 36개 주입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주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제한 조치도 했고요. 추수감사절을 다시 생각해야지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잘 조절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울을 넘어서 침울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이게 이미 또 캐나다에선 그렇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10월 11일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수감사절 때 가족끼리 만나고 따로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이요. 그래서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한다면 잠복기가 있고 하니까 증상이 12월 중순경부터 나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목숨을 잃는 가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함께 평소에 살던 가족이 아니면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서로 만나지 말아라. 이게 앤토니 파우치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박사가 하는 얘기잖아요. 자녀들이 다른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는 가족 미팅은 스킵한다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는 주지사들, 주정부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른 그 공화당의 주지사와는 좀 차이가 있는 행보를 보이고 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요즘 돈 벌어요. 어떤 형태로 돈 버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는 그 러시모어에 관광 오세요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곳에 가서 사진 찍고 불꽃놀이하고 사람들 뭐 바이러스 많이 걸리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면서 기금을 모은다고 하는데 자세히 그 작은 글씨를 읽어보면은요 본인의 그 선거기금 그 창구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의 경우는 아직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으로 어떠한 제재 같은 것을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주지사들은 이제는 공화당 주지사라도 겨울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조치도 조금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USC요. 그리고 시라큐스 뉴욕에 있는 에모리, 저쪽 아틀란타, 그러니까 동남부, 동북부, 그리고 이쪽 서부의 대학들을 그 예로 들어드렸는데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대면 수업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집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부모님이 있는 집에 가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집에 가려면은 또 최소한 자가격리를 한 뒤에 테스트를 하고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그리고는 추수감사절에 집에 가라 이런 대학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경우는 아예 그 캠퍼스에 있어라. 집에 가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뉴욕 주립대학교가 학생이 14만 명이나 된답니다. 굉장히 크죠. 인구도 많고 하니까요. 이 캠퍼스를 떠나려면 반드시 테스트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된다 하는 학칙을 지금 만들었고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도 학교를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구태여 떠나겠다면 온라인으로 수업만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주리의 경우는 1월까지는 아예 집에 가지 말아라 하고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쌍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이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집 떠나서 조금 나태한 부모랑 같이 안 살면서 생활을 하고 친구들끼리 젊은 사람들은 상관은 없다고는 하지만 거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께 전염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스프링 브레이크도 끝내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추수감사절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갔다가 캠퍼스로 돌아올 때 그 집에서 그 집 동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다시 캠퍼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도 대학교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순환인 거죠. 결국은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악순환인 겁니다. 그래서 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여기에 대해서 쭉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완전한 답이 없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숨지는데도 완전한 답은 없다. 조심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심지어는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안 만나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늘은 모더나사가 또 지난번에 파이저사는 90%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94.5% 효력이 있는 그런 그 백신을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더나사의 백신과 파이저사의 백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모더나사가 94.5% 효력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아주 임프레시브한 인상적인 결과라고 했고 본인은 뭐 90%, 94.5%라고 얘기는 하지만 70% 효력만 있어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더나사의 이 백신이 파이저사와 다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파이저사는 정부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백신을 개발을 했었을 때 얼만큼을 미리 산다 하는 그 같은 이제 약정을 받은 것은 있죠. 그에 비해서 모더나사는 연방 정부의 돈을 받고 백신 개발을 한 그 회사입니다. 25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연구소에서요. 이 보건연구소가 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있는 보건연구소의 질병 무슨 연구센터를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5억 달러를 받았고 보건연구소 말하자면 오퍼레이션 왑 스피드 WARP 스피드 이 프로그램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파이저사가 백신 개발한 뒤에 우리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이 오퍼레이션 왑 스피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었던 것이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기자회견,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 파이저의 백신 개발이 우리 정부의 공이다, 나의 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파이저사가 딱 선을 그은 겁니다. 해서 정부의 돈을 파이저사는 안 받았고 모더나사는 정부의 돈을 받았다는 게 틀리는 거고요. 일반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보관 또 그리고 움직일 때 수송 때의 온도입니다. 파이저사가 개발한 백신은 뭐 마이너스 80도, 70도에서 80도 정도로 보관을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이거 보관료도 많이 들고 또 수송비도 많이 드니까 뭐 제3세계 가난한 나라라든가 아니면 또 시골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겠네. 그리고 박스 하나에 1000개에서 뭐 1000개짜리가 있고 5000개짜리가 있다고 하니까 시골은 인구가 없어서 별로 많지 않아서 도시보다 병원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큰 돈을 주면서 보관을 하면서 다 소비를 할 수 있을까? 뭐 5000개씩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더나의 백신은 그런 문제가 없답니다. 마이너스 몇 도가 아니라요. 일반 냉장고, 약을 보관하는 일반 그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두 군데잖아요. 모더나, 파이저. 물론 독일 같은 데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조금 규정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두 회사도 급한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식품의약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되는데, 미국에서 두 군데, 물론 파이저사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독일 회사고, 그리고 그 회사를, 제약회사를 이끄는 그 박사 부부가 터키계이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두 군데 회사에서 이 바이러스가 개발이 돼서 승인을 받고 급히 만들기 시작하면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파이저사에서 제가 이름은 잊었어요. 그 터키 허스번 박사가 쭉 영국 매체들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2021년 겨울은 정상적인 겨울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것이 모더나가 오늘 아침에 백신 개발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한 4월 정도가 되면은 일반 사람들도 조금씩 백신 접종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원한다면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약한 분들, 의료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이 이런 굿뉴스를 줬고요. 또 하나는 잠시 뒤에 여러 가지 대선 이후의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인수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해지는데 현 행정부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말을 뒤집기도 뭐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밀리고 쏠리다 보니까 또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새로 바이든 당선자가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바이든 당선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도 많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 안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수 작업을 시작을 해야지 된다라고 촉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부터 이 바이든 당선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를 일들을 함께 하고 또 인수인계를 받을 부분은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바이든 후보 인수팀에 뭔가를 브리핑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반인들에게는 대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뉴스가 어쩌면 대선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영킴 당선자가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오후에 이제 AP통신이 당선됐습니다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AP통신의 예측에 따라서 모든 매체, 공화당에서도 이번에는 또 AP통신의 예측을 따라요. 대통령 케이스는 따르지 않으면서 해서 이제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대표도 굉장히 즐겁게 팍스와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인 펜실베니아주에서 너무 소송이 많아서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 팀이 고소를 취하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는 대통령 빼고는 하원, 상원에서 일단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고민들이 깊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마찬가지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39지구 영킴 전 주 하원 의원이 지난번 선거에서 길 시스네로스와 싸워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 이긴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39지구 한인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39지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온 표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유권자에.
그만큼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으로서 이 하원 의석 자리를 다시 뺏은 거죠. 길 시스네로스가 2년 전에 가져갔었던 것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그 놀라운 선거 결과로 영킴 이 당선자가 나온 39지구와 미셸 스테일 당선자가 나온 48지구, 이 두 개 지구를 뽑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화당에서는 지금 그 민주당 의석이었다가 공화당이 빼앗아간 게 한 11개 의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전부 워싱턴에 있다고 하니까 영킴 그 당선자가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얘기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빼고요. 앞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다 했고 그 뒷부분에 약간 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hope we can unite and move forward to address the issues that our nation faces.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both my Republican and Democratic colleagu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o work towards a better future for our community, state, and nation. 네, 결국 선거는 끝났는데 나를 뽑아준 사람이 있나 뽑아주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그 유권자를 위해서 일할 것이며 워싱턴 의회에 가서도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도 함께 일하겠다고 말하죠. As an immigrant to America, I know that the promise of America is alive. America is a country where an immigrant girl from South Korea can rise to be a representative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I will work to continue to keep that promise alive.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faith in me. And let's get to work for the 39th District. 네, 39지구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는데 본인이 이민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괌에서 자랐고 뭐 미국에서 물론 그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그 이민자인 본인이 미국을 대표해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속의 나라라는 것을 믿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튼 영킴 후보가 했고요. 이제 39지구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연방 하원 의원이 4명입니다. 민주당 2명 그리고 공화당 2명 그 마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주의 10지구에 그 엄마가 한국 사람 또 아버지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계인 있고 또 앤디 킴 재선됐죠. 그리고 미셸 스틸, 영킴. 그런데 아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워싱턴주의 마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이 어떻게 한국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창준 의원이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은 순종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SBS가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러면 한국계죠. 미셸 스틸 케이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미셸 스틸 케이스의 그 자녀들이 한국계 아닙니까?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조금 더 그 시대와 맞는 그렇게 그 살아야지 될 것 같고요. 해서 한국계가 한인계가 4명 연방 그 하원 의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35명 가운데 4명이니까 많은 거죠. 인구비나 이런 것에 비하면요. 그런데 미국이 그 버락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책을 내고 오늘 아침에도 그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본인이 대통령에 처음 당선됐었던 2008년보다도 더 나라가 그 분열됐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공화당은 현재 그 퓨 리서치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너무 많아요. 5분의 4가 86%가 바이든 당선자가 합법적인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라고 믿는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60 몇 퍼센트는 한 65% 정도 되는데 팍스 뉴스만 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언론과도 관계가 있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음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지금 영킴 당선자도 그렇고 미셸 그 스틸 당선자도 그렇고 모든 당선자는 다 AP가 예측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전부 받아서 AP가 예측을 하면 그 뒤에는 그 말하자면 연방 총무처라고 할까요? General Service국에서 GSA 약자로 부릅니다. 여기서 AP가 선언을 하고 나면은 확인을 해주죠.
정부의 그 초당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당적인 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에밀리 머프 씨가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킴 당선자도 아니라고 하고 미셸 스틸도 그게 무슨 언론이 연방 하원 의원을 정하냐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관례가 있는 것은 관례가 있을 만하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분열이 돼서 적절한 것은 본인들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연방 그럼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받아들이고 연방 하원도 이렇게 민주당이 가졌던 의석을 11개나 공화당이 가져갔다. 이것은 받아들이고 전부 지금까지가 다 AP가 예측한 것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쩌다가 한두 개가 뒤집힐 수는 있으나 그런 것은 AP 아니라 누가 해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똑같은 것의 예측이고 똑같은 결과 발표고 똑같은 투표용지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대통령에 관한 것은 86%의 공화당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심각한 그 분열이라는 거죠. 바이든 당선자의 경우는 가장 작은 표로 당선된 게 뭐 애리조나가 10,000표 조금 넘죠. 미시건주 같은 경우는 15만 표 이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조지아주는 지금 재검표하고 있지만요. 재검표하는 것 그 경우에 뭐 14,000표 정도 앞서갔는데 바이든 후보가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그리고 특히 이것은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 데드라인까지 조지아주가 그 카운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캘리포니아주가 뭐 59개 카운티인데 거기는 100군데도 넘어요. 정확하게 159군데 카운티인데 이 모든 카운티에서 다시 재검표하는 날짜를 맞출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당선자가 나온 곳이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투표용지도 많겠죠. 여기를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맞추지 못할 때는 선거인단을 따로 뽑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뭐 그쪽이 공화당 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16표를 설령 가져간다 하더라도 270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채우지는 못하고요. 현재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뭐 권력 이양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평화롭게 트럼프 대통령 이기를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그 피러 나바로 경제자문이라든가 백악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다. 임기 2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세계로 볼 때는 미국이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경우는 미국이 앞장서서 세계의 아직까지 그 어린 민주주의요. 영민주주의 국가, 그 영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뽑는 선거잖아요. 그 나라 지도자. 그런데 니네 나라가 그렇게 하고 이거 인정하지 않고 이게 지금은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공화당은 86%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믿으니까 이 고를 어떻게 정말 바이든 당선자가 슈퍼파워가 있어서 어떻게 그 고를 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지금 미국은 힘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공화당도 큰 피해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알게 되잖아요. 지금은 워낙에 이제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저도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한국에서 무슨 대학교 교수, 현직 대학교 교수, 국제정치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분들이 미국의 내용을 물론 뭐 박사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셨지만 이것만 파고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얼핏 보면은 자세히 봐도 잘 모르면서 가짜 뉴스들을 막 가져다가 뉴스도 아니에요. 실어다 나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이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또 그런 것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사실과 다른. 그렇기 때문에 86%가 당선자가 아니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바이든 그 당선자가 당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많이 숨지고 있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인수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일은 산더미인데 골프를 계속 치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 워싱턴 DC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바이든은 당선자가 아니라는 시위, 물론 반대쪽에서의 시위도 있어서 경관도 다치고 누구는 흉기에 찔리고 몇십 명이 체포되고 백악관 대변인은 보통 몇만 명 왔다고 그러던데 완전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100만 명 이상 왔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치러 가면서 쫙 대통령 골프 치러 갈 땐 돈 많이 들어요. 쭉 그 차량 행렬이 있잖아요. 그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니까 그 지지자들이 까무러칠 것처럼 감격하고 사진 찍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야. 지금 이 상황에 골프 치러 가는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이야. 바이든은 당선자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한 번 그랬고요. 다음 행정부가 어느 행정부가 되든지 하면서 말을 조금 고쳤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도 한 번 he won, 바이든이 이겼다. because 왜냐하면 이 투표 선거 과정이 부정부패였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라는 단서는 붙였어요. while 그런 단서는 붙였지만 맨 앞에 문장에 he won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하면서 내가 이겼어 그것도 큰 표 차이로 이겼어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의 발언을 하거나 트윗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서도요, 지금 굉장히 가짜 뉴스가 많거든요. 뭐 미국 군인이 뭐 어떤 기계를 잘못된 그 미국 투표 기계를 만든 그 서버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뭐 육군이 쳐들어갔다. 말도 되지도 않는 만화보다도 더 만화 같은 황당한 그런 주장들이 또 그런 주장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좋아하고 본인들만 마치 특종을 알고 있는 것처럼 특종을 또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자꾸만 엮이는 거거든요. 막상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의 그 소송 케이스를 하나를 철회했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열리는데 68만 개 이상의 투표용지가 부재자 투표인데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소송에 소취하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20개의 선거인단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막으려는 또 다른 소송은 이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 뭐 좀 잘못된 것을 고치게 허락을 했다던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게 전국적인 통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하신 분 가운데서도 본인 그 확인을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개표할 때 확인을 하죠. 운전면허증과 이 투표용지와의 사인이 맞는가 확인을 하는데 투표장에서는 연방법은 이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확인을 안 하지? 나도 안 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그 통일된 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소송은 거의 적고 본인들이 취하하는 것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로는 부정투표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에서 태어나서 지금 영국의 레바논의 칼럼니스트인데 영국의 가디언이나 BBC에서 본인의 그 주장 또 세계를 읽는 시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스린 마리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 당선 아니다 뭐 이렇다 뭐 여러 가지 행위는 지금 세계에서는 웃음거리인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 세계에서 웃음거리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웃음거리 비슷한 행동 그 자체는 웃을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차기 선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지기만 하면은 이거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다 해서 심지어는 알고 전 그 부통령이 그 당시에 530 몇 표 차이였잖아요. 체드 구멍이 뚫렸느냐 제대로 뚫리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그때 양보하지 말았어야지 됐다.
그때의 그 신사적인 선례를 남긴다고 했더니 뭐 완전히 그 양화가 악화를 구축했구나 뭐 이런 지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서 공화당 정치인과 공화당 유권자의 반응에 따라서 미국이 더 분열될지 또 공화당도 시간이 흘러가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더 나쁜 형태가 될지 이것도 문제고요. 해서 제가 외국인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는 달라요. 거기에 댄 하난이라는 역시 그 저널리스트였고요. 영국 사람이고요. 뭐 보수당 정치인이기도 했고요. 영국에서 이분도 지적을 합니다. 공화당은 만족해야지 된다. 이렇게 영킴 당선자처럼 미셸 스틸 당선자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보면은 소수 인종이 많거든요. 의회 그 하원에서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 기뻐해야지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1월 20일이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과 증거에 의해서 백악관에서 나와야지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걸 끌고 나가면 조지아주에서 2석이 걸려있는 상원 의석에서 무당파 온건한 그런 판단을 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은 공화당에게 그 상원 자리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상원 자리를 넘겨주면 계속 바이든의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상원 자리를 2석을 민주당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시점이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인수인계 과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쩌겠습니까? 공화당의 86%가 바이든이 당선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인수 과정이 시작이 되는군요. 바이든 후보와 후보래요. 바이든 당선자와 해리스 당선자가 경제 브리핑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경제에 관해서 어떤 연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지금 인수 과정 시작되고 경제 브리핑을 받고 그런데 경제 브리핑을 인수위원회에서 받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네요. 네. 자, 민주당도 지금 힘들죠. 왜냐하면 그 31살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뉴욕이 지역구인 아주 급진 진보적인 초선 이제 재선이 됐네요.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지역구에서 한 38% 차이로 당선이 됐지만 그 사이에 뭐 경찰 그 펀드 안 해야지 돼. 바이든 그 당선자와는 반대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회주의적인 그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 의석이 저렇게 많이 그 공화당에게 뭐 11석이나 뺏긴 것 아닙니까? 물론 가져온 데도 있지만 그래서 한 6석 정도 줄어든 채 다수당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젊은 층에서 굉장히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상원이 다수당이 그대로 공화당이 유지하게 될 경우는 1월 5일 조지아 선거 이후에도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인선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아마 그 스테이시 에브람 그 조지아주의 지난번에 주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안 됐고 이번에 굉장히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하고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그 당선자가 나오는데 힘을 썼던 그 스테이시 에브람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으로 절대로 하기 검찰총장으로 뭐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또 행정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무장관 등등으로 해서. 이 진보 측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는데 그래 하고 조금 온건한 측에서는 아니야 이번에 그 소셜리즘 또 이 뭐 경찰국의 펀딩을 없애야지 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어.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나름대로 지금 이제 꿰매야지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지금 그 경우의 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뉴스맥스가 있죠. 그리고 원 아메리카 뉴스라고 있는데 이 두 개 매체가 가장 가짜를 많이 뿌려요. 가짜를 많이 뿌려서 쭉쭉 성장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팍스가 태도를 바꾸고 나선 더하죠. 더하는데 특히 뉴스맥스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얼마를 모았다고 하던가요? 한 2천만 달러를 모아서 사려고 했대요. 근데 사주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이 컸는데 팔지 않을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차라리 우리에게 와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제안은 하는 것 같고요. 팍스도 2015년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시청률이 굉장히 늘어났죠. 늘어나고 수입도 많고 팍스 코퍼레이션의 수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팍스 뉴스하고 팍스 비즈니스거든요. 80%나 돼요. 이윤에. 그래서 공화당의 60% 이상이 팍스를 보니까 다른 진보 매체는 너무 많아서 그 시청률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가 주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61%는 팍스 뉴스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팍스가 아닌 다른 매체의 스타가 될 것으로 좀 시도를 해보는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다면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사실은 팍스만 대통령 때문에 이득 본 건 아니에요. 진보 매체도 MSNBC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3배나 시청률이 늘어났고, 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서브스크라이버가요,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 중에 으뜸은 팍스이니라. 왜냐하면 대통령도 장관들도 시도 때도 없이 출연을 해줬었기 때문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어슴푸레하게 전해드리느니 다시 내일 전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세계와 미국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장관은 안 한대요. 내가 장관한다고 하면은 미셸이 나를 내쫓을 거야,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